반갑습니다. 용동중학교 2학년 친구들. 네, 너희들이 원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이 시험 대비 총정리 영상입니다. 제가 기존에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총정리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 말이 빠르다 보니 50분 내에 한 단어씩 끝내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고 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해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해서 해드리니 열심히 보고 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학기 2차 집필고사 역사 교과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100분으로 정리하는, 근데 100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잘못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우리 일단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역사의 의미. 우리 역사의 의미는 역사가 두 가지 역사가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기존의 역사가들의 생각, 주관, 평가가 뭐하다? 없다.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죠?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했다. 이거는 그대로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의 역사를 보시면 당연히 요 반대로 역사가의 주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역사가의 주관이 또는 생각,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 시 황제는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 흉노의 치를 막아내고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중국의 기틀을 다진 건지는 그 역사가가 보기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지 사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나요?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이 사실을 바라본 역사가인데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를 명백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명의 발생입니다. 문명은 총 4개, 그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always 뭐라 했어요? war 했죠, 그죠? 항상 전쟁이야, 전쟁. 왜? 개방적이거든, 지형이. 그러다 보니 주변에 이민족들, 다른 나라 이민족들의 침략이 어떻다? 잦다라는 거는 많은 침략이 있었다는 거겠죠, 항상. 그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 상상을 해보세요. 항상 전쟁이라면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이 뭐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적다. 왜? 노인이 되기도 전에 죽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현재의 뭐다? 안정된 삶을 중요시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되는 게 어느 문명이죠? 그쵸, 요 이집트 문명이죠. 아주 상반적으로 비교하기 딱 좋은 두 문명입니다. 여기는 always peace라고 했어요. 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이러한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것이 바로 이집트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민족들의 침략이 잦진 않았다.
왜 그 이민족들부터가 이 사막과 바다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오래 산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또 다음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게 이집트인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내세, 다음 세상, 죽어서 이제 가는 그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거죠? 사자의 잘 안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써보죠. 사자의 서, 사자의 서. 죽으면 이제 그 저승에서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받아서 내 심장, 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알고 있던, 기억하는 그 심장이 깃털보다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오시리스의 심판이 있었던 바로 그 사자에서 안내입니다. 안내 역할. 이러한 그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한 이 이집트는 바로 미라.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을 썩히게 놔두지 않아요. 이러면서 얘네들도 의학이 엄청 발달했던 이집트인데, 이 미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미라를 관에 넣어서, 예, 무덤이죠. 피라미드.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왕들은 이렇게 미라로 붕대를 감아놓으면, 내 몸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어, 미라를 만들기 전에 그 왕의 얼굴을 본따 만든 파라오 가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가면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각 문명의 그 문화적인 부분을 보면 얘네는 무슨 문자 썼다.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 쇠기 문자입니다. 점토판, 물과 흙을 섞어서 굽기 전에 문자를 새겨놓고 그게 굳혔죠. 그리고 얘네들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 그리고 이제 수학에선 60진법. 그와 반대로 이집트는 그림처럼 생긴 문자, 상형 문자, 그리고 달이 아니라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죠. 태양력, 그리고 십진법을 쓰고 있다는 거. 이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입니다. 인더스강 유역이죠. 인도에서는 이원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 아리아인들, 그 인도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민족, 그 북쪽에 내려온 아리아인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죠? 맨 위에 있는 제사장 계층, 그 브라만을 중심으로 브라만 교가 성립했던 게 고대 인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계획 도시도 있었죠. 중국입니다. 첫 번째 나라 왕이 정치와 제사를 다 같이 주관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상나라 왕은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했습니다. 원활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엄청 높게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개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너희들은 못하는 거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나라의 중요한 일은 다 점을 쳐서 결정해요. 신이시여, 오늘 전쟁 나갈까요? 오늘 사냥 나갈까요?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죠. 파이어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 죽은 거북이의 이제 등껍질이나 배딱지를 따로 떼서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게 쫙쫙쫙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건조해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갑골문자고요. 갑골문. 이게 지금 한자의 원형이 되었죠. 자, 상나라가 망하고, 황호강 중류의 상나라가 망하고, 그 자리에 이제 주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요. 주나라는 혈연 관계에 의한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봉건제를 실시해요.
얘기했지만 왕의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왕의 둘째, 셋째들을 제후로 땅을 주고 제후로 보내서 너희가 거기 통치해라. 세금도 걷고 백성들 잘 통치해라. 그리고 그 제후들도 또 밑에 자기 둘째, 셋째, 경 또는 대부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혈연 관계는 결국 그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혈연 관계는 느슨해진다. 1촌, 2촌, 3촌, 4촌, 6촌, 8촌 그 이상으로 가면 남입니다. 남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남이 된 시점에서 내가 섬기고 있던 그 왕을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주나라 봉건제의 문제점, 한계점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서아시아입니다. 이 서아시아를 최초 통일한 건 어디다? 아시리아다. 아시리아인데 얘네들 가혹한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피지배자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60여 년 만에 일찍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지죠.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뭐 이집트, 그죠? 근데 갈라져 있다가 이걸 다시 재통일한 게 누구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다. 여기에는 누구만 알면 된다고 했죠? 다리우스 1세. 이 사람 영토 확장 엄청 했거든요. 그 넓어진 자신의 자기 넓어진 본인 나라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고 본인 직접 다 통치하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앙 집권을 했던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을 그래서 20여 개 주로 나누어요. 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다 어디가 먹은 거야? 다 페르시아예요. 넓어졌다고 넓어졌어. 여기가 그리스인데 이쪽까지는 다 먹은 거예요. 요 그리스까지 못 가고 여기 다 먹었으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된다?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고 거기에 누굴 파견한다? 총독을 파견한다. 근데 얘기했죠. 총독만 파견하면 몰라. 이 각 도시에 총독을 20개를 주로 나눴어. 파견했어. 근데 수도는 여기 있는데 이거 멀리까지 어떻게 할 거야? 총독이 갔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가진 주를 키워서 나중에 뭐 칠지 어떻게 알아? 반란을 일으킬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총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감찰관 이 사람들이 뭐야? 왕의 눈, 왕의 귀가 되어서 감시를 합니다. 총독이 혹시나 다리우스 1세 또는 그 왕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한다. 그럼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얘네들 총독이 함부로 왕을 배신할 수 없었다. 자, 왕의 길. 방금 얘기했지만 황제의 명령이 빨리빨리 전달되려면 뭐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뭐 자연적인 지형을 다 떠나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런 방안은 이제 고속도로 만들면 됩니다. 도로 건설하면 돼요. 그죠? 왕의 길이다. 그리고 4개의 국가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4개의 국가가 다 화폐랑 도량형을 다르게 썼단 말이죠. 이걸 다 어떻게 한다? 통일한다. 이 중앙 집권을 했던 다리우스 1세가 했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는 2가지 더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일부러 안 썼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적으라고. 조로아스터가 만든 무슨? 조로아스터교를 후원한다. 그리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다리우스 1세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5번 고대 그리스 세계 하겠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닦아놓고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린 거예요. 여기까지 먹었는데 여기 못 먹었거든요. 이거 그리스 먹어야겠는데 입맛을 다시고 뭐 하는 거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리우스 1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파르티아가 그 자리를 했는데 동서무역을 통해 번영을 했고 계속 로마랑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우리는 페르시아를 계승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영토를 회복했다. 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를 거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거의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딱히 큰 특징은 없습니다. 자, 조로 아스터교를 이때 국교로 삼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후라마즈 자체가 교과서 몇 페이지인가요? 30. 그 아우라 마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나온 쪽에 보면 아우라 마즈다 그 신의 이렇게 신의 모습 그 상징으로 해놓은 사원 앞에 달려있는 그 상징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지? 요거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바로 사진 띄워드릴게요. 띡. 네, 봤죠? 자, 그리고 이 아우라마즈다, 선한 신이죠, 아우라마즈다. 아리만과 싸웠어요. 그 중에 이제 선한 신 아우라마즈다가 이겨야 된다 했던 게 조로아스터고, 이 아우라마즈다는 바로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을 신성시하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당나라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 뭘 한다, 배화교라고 한다. 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이랬다. 그렇다. 그럼 이제 서아시아는 끝! 자, 춘추전국 시대와 진나라, 한나라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전국 칠홍, 총 7개 국가 있어요. 진, 위, 한조, 연, 제, 초. 이 7국가가 서로 국가를 크게 성장시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공동 목표는 부국 강병이에요. 나라를 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고 병사를 강하게 해서 뭘 하자는 거야. 중원을 통일하자는 거죠. 그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섭외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백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네 가지 학파, 유, 묵, 법, 도, 이렇게 네 가지 학파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법가를 가지고 통일한 나라, 어느 나라? 진나라. 그리고 그 진나라에서 처음 황제가 된 사람. 누구예요? 진시 황제입니다. 이 사람도 다리우스랑 똑같죠. 중앙, 집권. 전국을 36개, 이미 넓은 영토 가지고 있죠. 중원을 통일했으니까.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을 설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군현제라고 한다. 중앙 집권을 했던 중국의 황제들은 다 군현제를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 건지 안 하겠죠. 왜 주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미 싹 다 보고 있었던 게 진시 황제입니다. 자, 정비랍니다. 황제 명령이 지방에 빠르게 전달. 뭐? 도로를 정비하죠. 도로망 정비. 도로 건설한 거예요. 도로 건설. 그리고 얘기했지만 7개 국가가 다 말이 달라요. 화폐도 달라요. 도량형 달라요. 화폐,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를 통일하죠.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법가로 열심히 백성들을 때려잡으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생각나더라. 무엇이 유가, 묵가, 도가가 생각나더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진시 황제는 그게 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사상일에. 이거 쓰면 안 되죠. 분석, 갱류,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구덩이에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생매장시켰던 게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상이나 학자를 탄압하죠. 사상 탄압이에요. 사상 탄압이에요. 그리고 법과로 통합해야죠. 그죠? 이게 진시황제. 자, 이 진시황제가 이렇게 중앙집권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만리장성, 그 중에 대표적인 만리장성이 이제 축조가 됐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만리장성은, 점점 다른 왕조들이 지나오면서 계속, 그, 뭐랄까, 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원래는 토성입니다, 토성.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 왜, 왜 했나요, 이거? 왜 했을까요? 흉노의 침입을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유목민족들의 침입이 너무 잦으니까 그거 방어하고자 만든 게 만리장성이고요. 자신의 무덤을 살아있을 때부터 만들었던 진시황제이기 때문에 여산릉 또 궁도 지어요. 아방궁 이런 거 지으니까 백성들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 진시황제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최초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 그게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그 진성 오광에 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초나라 출신의 항우, 한나라 출신의 유방. 그래서 제가 장기라는 그 게임 있잖아요. 전통의 그 장기라는 게임의 모토가 된 그 전쟁이죠. 바로 초한지. 초한의 이제 전쟁. 그 중에 누가 이겼다? 한나라가 이겼다. 우리가 한나라에서 누구만 알면 된다. 한무제만 알면 된다. 이 한무제도 뭐 했던 사람이다? 중앙집권 정책했던 사람이다. 한나라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유방이 군현제를 하고 싶었어요. 중앙집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짬뽕을 먹고 싶었어. 중앙집권, 그러니까 황제의 힘을 높이고 싶었어. 그게 이제 짬뽕을 제가 비유했어요. 비싼 거니까, 그지? 뭐보다? 짜장면보다. 그래서 짬뽕을 먹고 싶다 했는데 그 같이 나라를 세운 다른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슨 짬뽕이냐? 너 혼자 나라 세웠니? 우리한테도 뭘 해줘야 돼? 우리한테도 힘을 줘. 그래서 너 그냥 짜장면 먹어. 그래서 봉건제를 짜장면을 제가 하고 9년제를 짬뽕이라고 했을 때 유방은 이 짜장면도 짬뽕, 그러니까 짬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다? 짬짜면 먹었다. 그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선생님이 군국제라고 했어요. 군국제. 뭐가 합쳤다? 군현제 50% 그리고 봉건제 50%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무제는 이게 싫어. 봉건제로 땅을 줬던 제후들 다 죽여버리고 군현제를 50%였던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육아사상 제가 이거 얘기했죠. 뭘 가르쳐줘야 돼? 충, 효. 백성들의 아버지 한무제. 관리들의 상관 누구? 한무제. 충성해야 돼. 황제한테. 통치 이념으로 정해서 앞으로 육아의 사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니 학교를 설립해서 백성들한테도 가르치고 관리들도 가르쳐서 이 육아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했던 게 한무제입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이 건의했어요. 동중서, 그죠? 동중서의 건의, 그냥 알아서 쓰세요. 자, 그리고 한무제, 유방 때, 유방이 깝치다가 흉노에게 잡혀버린 바람에,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때, 이제, 그만 흉노에 이제 갖다 바쳐라. 여자든, 금이든, 뭐든, 이제 흉노를 뭐 하자? 정벌하자. 근데 이 흉노를 정벌하고자 맨날 싸우는데 이 흉노랑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가까이 지내는 걸로 보이는 누구를 건드려?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건드려요. 고조선 정복해버린다. 그런 다음에 이제 흉노랑 계속 또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전쟁할 때는 항상 뭐가 많이 든다 했어요? 응? 돈이 많이 들어, 돈.
그지? 그 재정,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 돼. 전쟁을 열심히 하려면. 근데 전쟁을 계속하면 국가에 쌓인 재정마저도 뭐 줄어들겠다, 그지? 한무제가 그랬거든. 그건 이제 다시 이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창고에 돈을 쌓아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거, 사는 것은 무엇이냐? 소금이더라, 철이더라. 이제 이거 일반 백성들 너희들이 팔지 마라.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합니다. 확충. 근데 이 확충하자마자 이 돈 다 어디다 쓴다? 여기다 쓴다. 전쟁에 다 쓴다. 그게 안무지였다. 이 점.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방금 요 파트에서만 중앙 집권을 한 황제가 총 몇 명이요? 셋이에요. 다리우스 1세, 진시 황제, 한무제. 이걸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를 하겠습니다. 대표되는 여러 가지 폴리스들 중에 대표되는 폴리스 딱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중에 아테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특징적으로 보면 일단 직접 민주정치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이 직접 민주정치에 꽃피웠던 시대는 바로 누구 때? 요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이 사람 때 민회가 드디어 입법권을 행사했고요. 민회가 시민이 모여있는 이 민회라는 기구에서 직접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귀족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평민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관직과 배심원을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게,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게 이 공무원의 자리, 그 배심원이 시민법정에서 이제 그 판결하는데, 영향력 있는 배심원의 이 모든 자리를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했죠. 그리고 선출만 해? 일하면 뭐 해줘? 월급 줘. 봉급을 줘. 그랬던 시대가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뭐, 하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게 한계점이 되겠죠. 그에 비해 이제 스파르타는 민주정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적을과 머리, 대가리, 적은 대가리가 정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시민이 10%에서 20%, 20%도 안 된다. 나머지는 이제 다 피지배층이야. 지배를 받는 애들이야. 시민으로부터. 그러다 보니 과두정이에요. 민주정치고 이 시민은 다 뭐다? 군인이다. 그래서 군사 통치를 했던 게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군대 중에 이제 해군이 세고요. 스파르타는 육군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 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 아까 페르시아에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렇죠. 다리우스 1세죠. 다리우스 1세가 1차로 원정 그리스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자연재해로 중도 포기했고요. 폭풍을 만났거든요. 바다에서. 2차 원정으로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드디어 대륙 그리스 이제 고요 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마라톤에서 졌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마라톤 그 우리가 아는 올림픽의 마라톤이 이제 경기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돼? 국어가 안 되네. 어, 그 경기가 시작된 이유? 네. 바로 마라톤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합니다. 3차 원정은 네. 3차 원정도 또 하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다리우스 아들 때예요. 아들 때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막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가 결국은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연합에게 졌습니다. 어디에서? 살라미스전에서. 물론 이기기도 했죠. 그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있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제가 현장 수업에서 테르모필레까지 썼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페르시아가 끝났다. 페르시아 물러났어요. 그리스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연합의 그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인 아테네가 나섭니다. 페르시아가 또 침입할 수 있어. 그 대비를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 연합 다 연합하자. 그래서 델로스 섬에 모여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맺어요. 응? 여기다 뭘 만들었다고? 뭘 만들었어? 공동 금고 만들었어. 전쟁 대비용
돈을 다 이제 모으자는 거죠. 근데 요 금고에다가 손을 어, 댄 장난질한 누가 요 인간이 공동 금고의 돈을 가지고 아테네를 발전을 시켜요. 아테네가 그래서 세력 확장을 하고 주변 폴리스 압박을 줘요. 그러니 열받아 누가 스파르타가. 그 스파르타가 있던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말을 따를 폴리스 모여. 여기는 이제 이탈했겠죠. 여기서 이탈한 애들이 일로 가기도 했고 델로스에는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들이 있죠. 그죠? 여러 폴리스들이. 얘네 둘이 이제 싸웁니다. 이게 무슨 전쟁? 그렇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여기서 이긴 게 누구다? 스파르타야겠다. 근데 바로 누구한테 이제 두들겨 맞는다? 북쪽에 마케도니아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그리스가 어떻게 된다? 그리스가 끝난다. 마케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드로스 아빠인 필리포스 2세부터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까지 열심히 그리스를 두들겨 팹니다. 자, 이렇게 봤던 그리스의 문화 봐야겠죠. 나중에 르네상스 때문에도 알아야 된다. 왜? 똑같으니까. 이 그리스의 문화를 부흥했던 시기가 돌아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합리적인 그리스의 문화. 왜 합리적이야? 아주 지들끼리 토론하고 떠들어서 그래. 자, 근데 이제 여기 뭐 있어? 인간 중심적인 문화 있다. 인간 중심적이더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그리스 신들이 괴물이 아니야. 다 인간이라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야. 이거는 이제 아시죠? 포에니 전쟁이래. 트로이 전쟁. 예, 거기 참여했던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술, 아테나 여신상 뭐 이렇게 뭐 여신상 그 옆에 이거 파르테논 신전 이걸 보면서 뭘 알겠다.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더라. 소피스트 이제 그 제일 많이 떠드는 지들 선생님이에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떠드는 애들 그죠? 진리란 상대 제가 얘기했죠. 맛있다. 맛있다의 기준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초밥이 모두가 맛있을 수 없다. 피자가 모두가 다 맛있을 수 없다. 네? 그죠? 진리 상대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절대적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누구야? 소크라테스예요. 테스형.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했고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계승을 해요. 이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겠죠.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이거 보세요. 그리스를 끝장내버린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저기 영토를 땅 따먹기 시작합니다. 영토 확장을 시작한 거죠. 그리스 먹었죠. 마케도니아 이미 그 서쪽이니까 그죠?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단 그 밑에 있던 이집트를 먹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못 먹었던 데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거를 아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동쪽으로 쭉쭉 가서 인도가 있던 인더스 강까지 진출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넓혔던 게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리고 이제 제국을 건설했죠. 중요한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들의 문화를 여기저기 전파할 목적인 거죠. 그리스에만 있지만 너 저기도 가. 제가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스승,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스승이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죠. 그리스의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들이 쓰는 언어도 알렉산드로스가 지가 쓰는 언어도 결국 그리스어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모든 제국이 다 공용으로 써야 된다. 그리스 화폐 사용해라.
이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완전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 문화가 요 동쪽의 문화들까지 만나서 합쳐지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방의 문화에서 뭘 배웠어? 아, 동쪽의 황제들, 왕들은 중앙 집권을 해가지고 지들이 짱이구나. 페르시아를 포함한. 그래서 지도 뭐 하겠다. 중앙 집권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헬레니즘 문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문화와 동쪽의 문화가 결국 합쳐졌어요. 왜? 그리스인들이 이주도 하고 이제 거기서 혼인도 해. 다른 민족들과 혼인을 시켜요. 누가? 아, 알렉산드로스가 시켜 강제로. 그러니까 문화가 막 섞여가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죠. 밀로의 비너스상 특히 라오콩 군상 여기 띡 나와 사실적으로 표현이 좋아요. 몸이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죠? 자연과학 유클리드 했죠. 내가 유클리드랑 누구 있었죠? 저기 저기 목욕탕 왕관 에오리 그때 생각이 안 나. 자, 철학 스토아파는 무엇을 금, 욕, 욕구를 뭐해라 금해라. 너 너무 욕망 욕구적으로 하지 마. 너 뭐가 있어? 너 인간으로서 네가 동물이야? 너 뭐 있어? 이성 있잖아, 이성. 이 이성으로 살아야지. 그게 스토아파예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좀 달라. 왜 욕구가 두 개이지 않니? 응? 육체, 육체적인 욕구, 정신. 근데 우린 뭘 추구해야 된다? 정신. 그냥 육체는 네가 동물이야? 너 인간이잖니. 얘 똑같아.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들, 쾌락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정신적으로 행복, 해피한 것은 괜찮다. 이게 에피쿠로스죠. 꼭 기억하세요. 넘겨. 8번 로마. 자, 로마 중요하죠. 로마는 제가 얘기했지만 왕이 있었던 시대도 있어요. 로마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왕이 있었죠. 근데 왕족이 개짓거리 했죠. 개짓거리 해서 쫓겨난 거예요. 누구한테? 귀족들한테.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지들끼리 왕 없이 정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게 공화정이죠. 국정 최고기관이자 이 원로원에서 뭐야?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게 제일 파워가 세요. 귀족 중에서. 임기도 종신이야. 뒤질 때까지야. 300명 있어. 그죠? 얘네들이 계속 누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집정관한테 얘기. 왜? 최고 행정기관이거든.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집정관은. 근데 두 명이야. 왜? 왜? 견제해야 돼 서로. 누구 하나 독재할까봐. 근데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거나 로마 제국 위험할 때는 한 명만 임기 6개월로 해서 독재관을 해요. 아이,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빨리빨리 그냥 명령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명이서 막 토론하고 언제 그것도 막 시키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한 명이 독재관을 해요. 이 집정관은 민회에서 뽑아요. 근데 민회에서 원래는 재무관, 그러니까 장관처럼 제가 얘기했죠. 정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 임기를 채우고 이제 그 스펙을 쌓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몇 명? 집정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누가 해먹었다. 지들끼리 해먹더라. 또 어떤 놈들끼리. 그거 다 이거 귀족들이 해먹다. 귀족. 여기 다 귀족이야. 귀족이야. 응? 여기 귀족이야. 그럼 누가 배제돼 있어 지금? 평민이 배제돼 있잖아. 평민들도 우리도 정치 참여시켜줘. 새끼들아. 이러니까 귀족이 꺼져 한단 말이죠. 근데 평민이 그럼 우리 파워 일 안 해. 파워 이래 외치니까 그래, 만들어줄게. 뭐 너희들의 너희들만의 평민회 만들어줄게. 근데 평민회만 있으면 돼? 거기 대표가 있을 거 아니야. 호민관. 호민관은 뭐 또 가져요? 원로원, 집정관 얘네들이 막 지들끼리 한다고 하는 거 막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고 왜 니들끼리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나 거부해. 이런 식으로 꽤 큰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이런 공화정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토 확장하죠. 로마도 결국 로마. 이 지중해 이쪽 요 라인 요 바다 라인 다 먹고 싶으면 결국 여기 있던 카르타고랑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랑 싸서 결국 카르타고를 없애버리죠. 없애버려요. 로마의 영토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만 해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소수의 귀족들이 노예를 이용해서 대농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땅 여러 개를 아주 그냥 막 땅을 막 자영 농민들 땅을 뺏어가지고 지 땅 만들어가지고 땅을 완전 넓혀서 완전 그 대농장 농장을 만들어 그게 뭐야 라티푼디움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자영 농민이 몰락해서 왜 귀족들한테 땅을 뺏겼거든. 얘네가 몰락하면 군사력도 약화돼요. 국가 재정도 어떻게 돼요? 세금이 안 거치잖아. 이 몰락을 막기 위해서 요 형제 얘네들은 호민관이야 호민관 평민의 대표였던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각각 이 호민관들이 농지법 공물법 농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토지를 제한을 두기 위해서 곡물 싸게 팔아서 이 몰락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다 누가 싫어해 귀족들이 싫어해 실패 사회가 더 혼란을 더 가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이제 무력 좀 그 군사를 거느린 이제 군인 정치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막 지랄들을 쌓여 보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누가 이 로마 재정 존엄한 잘하는 칭호를 얻고 언론으로부터 받은 칭호를 언론으로부터 받고 그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해서 사실상 황제가 된 누가 아우구스투스 이게 존엄한 자라는 칭호죠. 이 사람의 본명은 뭐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로마의 평화가 오현제 시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200년 가까이 이어졌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주식과 똑같아요. 최고점 갔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로마의 쇠퇴 과정이죠. 그때 나오는 사람 누구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다. 로마를 부흥시켜 보려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로마를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비잔티움, 지금의 콘스탄티노플리스.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그 도시 네클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죠. 박해를 받아요. 뭐가? 크리스교가. 박해를 받아서 지하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이거를 이제 너희도 우리 여러 종교, 로마에는 여러 종교 중 하나로 공식 인정해줄게.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에요. 근데 이제 왜 박해를 받았고 왜 이렇게 숨어서 지냈어야 되는지는 이제 그 밑에 가서 해야겠죠. 자, 로마 문화. 합리적이 아닌데 이거 미쳤다. 실용적이죠. 이거 내가 잘못 복사했어. 실용적이다. 쌀 때 있는 거 해야 된다. 겉만 번지르는 거 하지 마라. 그 도로가 로마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상하수 도시들, 이 고대 시대부터 상수도가, 하수도가 있는 여기 대표적 수도교. 지금의 어디에 프랑스에 있는 수교. 이것도 로마가 만들고 공중 목욕탕. 자,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다 같이 쓴 목욕탕이죠. 원형 경기장 뭐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콜로 세움. 검투사들의 대결, 맹수와의 대결. 여기서 이제 서커스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자, 관습을 시작으로 최초 성문법이죠, 성문법. 기록한 첫 법이다, 12편법.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시민법. 아니야, 이제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만민법.
근데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이거 다 합쳐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만들죠. 아이고. 자, 크리스교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태어난 분인데 그 지방은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죠. 유대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새끼들 그 제사장 놈들도 아주 권력에 취해가지고 싹 바가지 이 백성들의 회개 뭐 제사 요 비용을 아주 그냥 싹쓸이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나타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사랑,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준다. 그런 얘기를 떠드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그 제자, 12제자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크리스트교, 예수의 죽음으로 일어난 이 종교가 등장하고 확산되고 어디까지 갔나?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는데 유일신이야, 유일신. 유대교나 크리스교나 유일신이야. 하나님 하나만. 근데 황제가 절에 우리 숭배의 현대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때려잡는 거야, 이렇게. 도망가는 좀 때려잡. 그러다 보니 이제 카타콤 지하 비밀 예배하는 공간이죠. 거기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죠. 하지만 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인해주면서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국교가 됐다는 점,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원 정리를 마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은 네, 배움책, 배움책에 있는 그 정답이 적혀 있는 배움책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볼 겁니다. 그때 배움책 빈 내용을 채우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좋았습니다. 배움책과 함께 보세요. 배움책입니다. 역사의 의미,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이고 객관적이다. 기록으로의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기기 때문에 심히 주관적이다. 네, 네 이거 예시와 함께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다 배운 부분이고 같이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했죠. 네, 여기, 네, 보시고 안 합니다. 네, 문명. 각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각각 요 강들과 함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문명은 강 유역에서,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자, 그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라트 건축, 아까 뭐 제가 총령 때 얘기하는 것 중에 지구라트 건축이 있었고요. 현재의 삶을 중요시하고 태음력, 60지법,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제가 함무라비를 제가 총정리 때 메소포타미아 때 얘기 안 했는데요.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까먹은 거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함무라비 법전 그때 얘기했죠. 동태, 눈에는 눈,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해주는 동해복수법이 적용됐던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네, 파라오의 신권 정치였고요. 내세적 종교가 본인이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의 그 국유자라고 생각해요. 피라미드, 미이라 내세적 종교관 때문에 보였던 거, 태양력, 십진법, 타격 문자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쐐기 문자. 피니키와 헤브라이क 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인도 카스트 제도 브라హ్మణ임의 위에 있다. 뭐 계층들 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브라만교 성립했죠. 중국 상나라 황후강 중류주에 성장했고요. 태음력 사용하고요. 각골문 사용하고 이게 한자의 기원이다.
주나라의 멸망학교 주나라는 본 건지 알아야 된다. 혈연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에 따라 느슨해진다. 저는 얘기했어요. 요 봉건제는 지방 분권이에요. 왕이 땅을 떼주고 거기에다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명 발생과 고대 세계 형성. 네, 페르시아 했죠. 아시리아는 최초지만 이제 강압 통치를 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네, 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하는 네, 이 부분. 네, 관용 정치 있었다는 거. 앞에 아시리아 했던 거 봤으니까. 자, 근데 이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요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됐던 조로아스터교 있죠, 요거.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무렵에 보시면 사람 그치?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새야, 새 또. 신기해, 그지? 이게 아우라 마주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우라 마주다를 이제 그 상징하는 불을 중요시했고, 요걸 봐야 된다. 누가 이겨야 된다? 아우라 마주다가 이겨야 된다. 아리만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에 방금 얘기했지만 주왕실의 봉건제 때문에 이렇게 제후들이 각기 독립한 겁니다. 지방 분권이에요.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고요. 제자백가가 등장합니다. 왜? 부국강병이 목표였거든. 그래서 이제 유능한 인재들 등용했고요. 유가법과 법과 묵과 다 기억하셔야 되고 진나라가 법화 사상으로 최초 통일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시황제 정책 중앙 집권을 했습니다. 시황제는 이제 본인 처음이다. 내가 처음이니까 시황제라 해라. 그리고 이제 군현제 중앙집권 전국을 36개 군으로 그죠? 그 밑에 현을 두었다. 법관을 반대하는 사상인 학자 탄압, 분석 행위를 했고요. 만리장성 수주했어요. 그 외에도 본인 사는 본인이 들어갈 무덤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런 가혹한 통치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 시황제가 죽고 바로 최초 농민 반란이 뭐가 진승 오광의 난이 발생했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폐통일, 문자통일, 전환통일 기억하시고 진 멸망 후 한의 유방과 초의 황후가 싸웠는데 그게 지금 장기의 유래가 된 초한의 싸움입니다. 한 무제 통치 9년제를 확대 실시했다는 건 군국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봉건제를 없애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군국제가 이제 아니야. 9년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육아의 통치이념으로 충효 얘기했죠, 그죠? 통치이념으로 정했고요. 효노 정벌하고 고조선 정복했다.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소금과 철 전매돼도 왜 충무랑 계속 싸우는데 돈이 없거든. 유교경전 정리 홍구학 사학이 역사서 사마천이 쓰는 역사서 종이 체륜 비단길 동안 동서교로 그렇지만 이제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을 비롯해서 농민 반란이 있고 호족의 봉기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남북조로 가죠. 그리스 폴리스 형성 올림피아 재선했고요. 이게 지금의 올림픽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아테네 민주정치가 발달했다. 특히 페리클레스 때 도표 추방제죠. 독재자 출현 방지를 위해서 도자기 파편에 썼어요. 그죠? 추방했죠. 스파르타 강력한 군사 통치, 스파르타식 교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모습.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무슨 동맹? 델로스 동맹. 여기 금고에 손을 댔거든 누가? 요 인간이. 그지?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영주이기 마라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펠로폰네소스전 자 얘기했지만 두 동맹이 각각 아테네 중심 스파르타 중심으로 싸운 겁니다. 근데 결국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스 문화 합리적 인간 중심적 자 이렇게 조화 균형 강조 전형시죠. 아테네 여신상도 포함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강조를 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플라톤 저주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정치를 외면하지 않아.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화 꼭 알아야 되죠. 얘기 안 한 거 있었어요.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화폐를 모든 제국 내에서 다 쓰다 보니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세계와 다르게 여기 개인주의입니다.
아르키메데스였네요. 아까 생각이 안 났다. 아르키메데스, 라공고장. 아주 극사실적이다. 하지만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는 모습. 로마, 이탈리아 반도죠. 평민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줬고요. 평민 대표인 호빈과 기타. 포엔 전쟁, 카르타고와 전쟁 승리했는데 귀족들이 라티푸디움을 경했고 그로 인해 자영농민이 몰락해요. 그리고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들이 나왔고요.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격을 실시합니다. 근데 실패했죠. 자, 여러 군인 정치가 나왔지만 카이사르가 잘했어요. 근데 암살당했죠. 왜? 귀족들을 매우 압박 줬거든. 그리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고 아우구스투스 칭호 받으면서 로마의 평화까지 번영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은 크리스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거부했다고 해서 핍박받던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이제 크리스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콘스탄티노플리스 비잔티움을 천도했고요. 동서 분리됐죠. 그죠. 서로마 게르만족의 침략을 만만했고요. 동로마는 1453년에 가서 셀주크 튀르크 쪽에 이제 아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로마의 문화, 건축, 법률, 크리스트교. 공중 목욕탕, 콜로세움, 원형경기장 보이시죠? 카타콤 보이시죠? 법률 11조법 할 때 그 다음 이제 시민법, 만민법. 자, 크리스교 황제 숭배 거부로 박해했다고. 야, 몰래 여기서 했어, 그죠? 세력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두들겨 맞고 죽는데 세력이 더 커져. 근데 이제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인해줘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가 국교로 크리스토교를 삼고 로마가 쪼개지고 게르만에 의해서 그 게르만이 걔네들 로마 애들을 흡수하고 로마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 크리스토교가 당연시하게 게르만이 세운 게르만의 이 왕국들도 다 크리스토교를 믿더라. 그러니 세계 종교가 되었고 크리스토교가 일상생활과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중세 서유럽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제가 2단원 총정리와 배움책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